자, 연구들은 보여준다. 뭐라는 걸? 아무도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도 태어나는 게 아니다. 되기 위해서. 뭐가 되기 위해서? entrepreneur, 기업가. 그러니까 누구도 날 때부터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어나면서 사업! 태어나지 않겠죠? 사업! 태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that. 그러면 2번이겠죠? 여기가 1번이겠고. 그럼 또 연구들이 또 뭘 보여주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뭐예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될. 이렇게 되겠죠? 될. 뭐가 될? 하나가 될. 이 하나는 뭘 가리키는 거죠? 네, 기업가겠죠. 이 기업가가 될 잠재력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기업가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 즉 타고나는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뭐인지 누군가가 does or doesn't 보세요. 여기 동사가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이 whether의 범위가 지금 여기에서 끝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전체의 동사니까 이거 전체가 주어가 돼줘야 됩니다. 그럼 does or doesn't 하고 끝나버리면 뭐가 좀 없는 느낌이죠.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가 뭐라 하냐? 대동사. 그럼 이제 대동사라고 이걸 우리말로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를 받아주는지를 대신 받아주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일반 동사였기 때문에 do나 does로 한 거잖아요. 지금 그쵸? 일반 동사 앞에 누굴까요? 뭘로 할래?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요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become으로 본다면 누군가가 기업가가 되냐 안 되냐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도 볼 수 있어요. has로도 보면 누군가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알겠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얘도 일반 동사고 얘도 일반 동사니까 어쨌든 is or isn't는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일반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지 아닌지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누군가가 그런지 아닌지는 is a function. 뭐다? 기능이다. 누군가가 기업가가 되냐 안 되냐, 아니면 누군가가 기업가가 될 잠재력을 가지냐 못 가지냐, 이거는 결국 뭐의 기능에 달렸다? 환경의 기능에 달렸다. 여러분 보세요. 타고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선천적인 게 아닌 거죠. 선천적인 게 아니면 뭐인 거예요? 후천적이라는 거네요. 후천적인 거. 환경은 선천이야 후천이야? 후천이죠. 그래서 기업가가 되는 건 선천적인 게 아니라 왜요? 네? 왜? 뭐가요? 방금 비웃었잖아요. 제가 저를 보고 비웃었어요. 왜? 방금 후천이랑 선천을 헷갈렸어. 그럴 수도 있지. 자기를 사랑해야 돼. 따라해 빨리. 옳지. 말도 잘 듣지. 약간 강아지하고 살다 보니까 자꾸 사람도 강아지처럼. 환경의 기능입니다. 지금 후천적인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이거 계속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삶의 경험.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후천적인 거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다 결국 싹 뭐 말하는 거 개인의 선택도 타고나는 건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후천을 나타내는 말들이구나. 그럼 여기까지 해서 결국 우리가 이거를 깔끔하게 요약을 한다면 기업가가 될 자질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뭐하다? 후천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봅시다. 이렇게요. 알겠죠?
재미없었어? 좀 새로운 유형의 개그인데. 그만해. 신입생이 알바 쓴 줄 안다고. The potential to become an entrepreneur는 isn't 하고 여기 I로 시작하는 한 단어를 넣을게요. 뭐 한 게 아니다? 그렇죠. innate 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선천적인 게 아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변형 문제로 나올 때 이 단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이지 않다. 대슈? 아니요. 대슈? 그 신발. 대슈? 정도요. 민상이가 좀 약간 세져서 돌아온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그런 건 아닌데. 됐어요? 자, 그다음에 자 이제 본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론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서론은 기업가가 되는 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야. 했고 이제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러나 있다. 뭐가 있냐? Personality traits and characteristics가 있다. 자 개인 그러니까 개성의 특징들 그러니까 속성들과 특징들이 있다. 어떤 공통되게 관련된 with entrepreneurs 뭐랑 기업가랑 공통되게 관련되는 뭔가 개인성의 특질들과 특성들이라는 게 있기는 하다. 지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후천적이야. 선천적인 게 아니야. 후천적인 건데 후천적인 것 중에서도 일단 공통점은 있어.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공통점은 있어. 그렇죠. 여러분 기업가가 되려면 일단 봐 생각해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긴 한데 태어날 때부터 막 이렇게 과감하게 막 모험과 정신을 막 태어나자마자 응애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살면서 이제 막 대담해지고 막 모험 정신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도 소심한 놈이 있고 대담한 놈이 있으면 뭐가 더 어울려요? 대담함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더 어울리는 속성이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로 적어둔 거예요. 알겠죠? 선천적인 건 아닌데 일단 후천적으로 형성이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사업가가 되기 위한 뭔가 공통의 자질이라는 것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질들은 개발됩니다. over time 뭐라고? 긴 시간에 걸쳐. 그러니까 이런 말의 진짜 뜻은 반대말을 이해해야 돼요. 한순간에가 아니란 뜻이야. 알겠죠? 긴 시간에 걸쳐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고 살면서 긴 시간에 걸쳐서 개발됩니다. 그리고 발전하죠. 뭘로부터 발전해? 한 개인의 또 사회적 맥락으로부터 발전하는 겁니다. 이것도 선천이에요, 후천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이죠. 후천적으로 본인이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긴 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겁니다. 예. 자, 예를 들면 사람들은요, 부모님들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나올 말은 다 나왔어요. 이제 끝났어. 이 글의 주제는 뭐야? 사업가가 되는 속성이라는 것은 사업가적인 기질, 사업가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뭐야? 후천적으로 어떤 맥락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발전된다. 이게 지금 주제거든요. 알겠죠? 그럼 이제 예를 들자면 어떤 맥락에 있는 놈들이 나오냐? 사업가 기질이 보세요. 부모를 가진 사람들. 그럼 이 부모가 뭐야? 공무원 부모 아니면 사업가 부모?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사업가 부모 이런 거. 알겠죠? 자, 부모인데 어떤 부모님들? 셀프 인플로이 된 부모들. 고용인데 자기 스스로 고용이 됐대. 이게 뭐야? 자기 사업하는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스스로 사업하시는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들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동사 나왔죠? are more likely to become.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다?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가가. 이런 거 알겠죠? 예. 이제 예시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만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after witnessing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자, 목격한 후에 목격. 뭐를 아버지나 어머니의 뭐를 이런 단어 조심해야지. 아버지나 어머니의 의존성 아니면 독립성. 독립성이겠죠. 문제 걸릴 자리예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독립성을 목격하면 어디에서의 독립성을 직장에서의 독립성을 목격하면 한 개인은 발견할 가능성이 더 커지죠. 뭐를요? 독립성의 매력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커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파인드를 5형식으로 볼게요. 독립성이 매력적인이에요. 독립성이 매력적이라는 걸 발견할 가능성이 더 커지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문법 appealing ing가 있고 appealed ed가 있어. 그러면 독립성이 우리한테 매력을 줘? 아니면 독립성이 지가 막 매력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어필의 뜻은 원래는 호소한다. 나 매력 있어 하고 뿜뿜한다 이거. 그러니까 독립성이 지가 막 매력 있다고 뿜뿜하는 거예요. 알겠어? 지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필링으로 한다는 거. ED 말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모습을 보면 당연히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 문장의 위치를 여러분이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봐봐. 이런 부모를 가진 애들이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커라는 말 다음에 이게 부연 설명이라는 거 연결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예시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 낼 게 되게 많아요. 연결어도 마찬가지로. 예시 1번 이제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예시 2번이 되겠죠. 예시 2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이런 게 다 나왔어요. 결국 사업가가 되는 건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1번. 이런 부모가 있으면 잘 되지. 예를 들자면 2번.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잘 되지. 지금 이건 끝. 알겠죠?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는 누구를? 기업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실수하지 말고 얘가 주어야. 그러니까 바로 앞에 on 있다고 이 단수 아니고요. 자, 개인적으로 사업가를 아는 사람들이 are more than twice as likely to be involved in starting. 와우. 와우. 뭘 원해? 초록. 보라. 여기를 보라. 정말 중요한 문장이 나왔으니 여기를 보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지금 이 문장은 만약에 외워서 쓰는 문장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 시험 범위 안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알겠어? 이번 시험 범위 안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에요. 아무튼 니네 시험 보는 날 딱 학교 앞 행사 나가가지고 이거 물어보고 그다음 모르면 바로 싸대기 2대 맞고 시험 보고 해봐 하면 하면 대 따닥 이리 와 진짜야 진짜야. 얼굴 벌게 가지고 시험 보러 들어가지 말고. 자 그럼 문장 분석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기업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일단 이 골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be 있죠? 여기 likely 있죠? to 부정사가 있단 말이야. 이게 골격이에요. be likely to 위에도 2번이나 나왔거든.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알겠어? 근데 여기에다가 그냥 to involve가 아니라 be involved 이렇게 썼으니까 수동태를 또 썼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해석을 하면
한 기업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까지. 이게 골격이야. 근데 이 골격을 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면 twice as를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twice 같은 건 두 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배수사라고 해. 배수사 as 형 as 뭐 이렇게 쓰면 주어가 얘보다 이 몇 배만큼 더 이렇다 이렇게 들어요. 주어가 얘보다 몇 배만큼 더 이래. 그럼 여기 봐요. 여기에 more than twice라고 한 것뿐이야. 그냥 twice가 아니라 more than twice라고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두 배만큼이 아니라 more than twice니까 뭐 두 배 이상만큼. 알겠죠? 두 배가 넘게. 그럼 여기까지 합해볼게요. 그러면 한 기업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두 배 넘게 관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관여된다는 말에 꼬랑지입니다. 이게 뭐에 관여된다는 거예요. 관여된다는 말이 꼬랑지. 뭐에 시작하는 것에. 뭐를 한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것에. 그러니까 사업가가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 알겠죠? 사업가가 되는 것에 관여될 가능성이 두 배가 넘게 커집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as가 나왔으니까 이 as가 이제 비교 대상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뭐보다 두 배가 넘게. 알겠죠? 뭐보다 하겠어. 사업가 근데 이 사람들은 사업가를 아는 사람들이고 그럼 이제 모르는 사람들보다 아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뭐보다 those 사람들보다 뭘 가진 사람들인데 no entrepreneurial acquaintances 했으니까 acquaintance 지인 아는 사람 지인 롤모델은 그대로 롤모델이고요. 그러면 어떠한 기업가 지인들이나 롤모델도 안 가진 사람들보다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는 것에 관여될 가능성이 두 배 이상 큽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한 사업가를 아는 사람들이. 됐어요? 됐다고? 모르겠네. 됐으면 쓸 수 있어야 되잖아. 바로. 지성이 아주 격하게 끄덕이는 거 나랑 눈을 3번을 마주쳤는데. 지성아 못하겠어? 그럼 지성 이래야지. 자 해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짜. 응? 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아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personally는 personally no라고 하든 no personally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개인적으로 아는 이제 목적어 나와야지. 한 기업가를. 여기까지 하면 이제 후절은 끝났죠. 이런 사람들은 일단 골격 먼저 맞출게요. 관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be likely to 이거 갈 거야. 사람들이니까 동사 뭐? are 하고 be likely to. 근데 관여될 be involved. 됐어요? 자 여기에다 이 꼬랑지 붙일게요. 어디에 관여될? be involved in. 알겠죠? 뭐 속에 관여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속에 관여된다? in 시작하는 것 속에 뭐? starting. 목적어 나와요. starting에 한 새로운 회사를 뭐? new firm을 시작하는 것에 관여될 가능성이 커요. 이게 골격. 이제 이거를 비교 대상에 비해서 몇 배 이상 지금 이렇게 할 거라고. 알겠죠? 일단 어떻게 한다? 이게 필요해요. 알겠죠? 비교 대상 앞에 as 그 다음에 형용사 앞에 as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이 앞에 배수사를 써주는데 여기까지만 쓰면 그냥 몇 배?
2배. 근데 2배 이상이라 했으니까 뭐 more than twice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제 비교 대상 들어갈게요. 그들보다. 사람들이라고 써도 돼요. 뭐를 가진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뭐를 가진 사람들 하는데 어떠한 기업가 지인들 혹은 롤모델들도 안 가진 그러니까 with no 기업가 지인들 entrepreneur 지인들 acquaintances 혹은 롤모델들 role models 끝. 참 쉽죠? 또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사과해. 쌤 근데 사과라고. 아니 왜? 지상. 왜 S예요? 예? 왜 S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이를테면 뭐 he is twice as smart as she 이런 식으로 들어갔으면 그는 is smart 똑똑해요 이렇게 할 건데 이 자리에 이제 우리가 like를 쓴 거죠. 그 S랑 연결되는 거예요? 네. 이게 비교 대상 뒤에 거가 비교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형용사 앞에 붙여주는 거고. 알겠어요? 오케이. 가능성이 있어요 앞에다가 몇 배 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건 똑똑해요 앞에다가 몇 배 똑똑해요 지금 이렇게 붙이는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위에 문장이 너무 아직 복잡한 사람들 일단 이 골격을 알아야 돼. 대수사 쓰는 골격을 이 예문 써놔 밑에다가. 사실 그래서 이거 내용이 그 기업가적 자질이 후천적이니까 거의 후천적이니까 주변 맥락이 중요한데 그 맥락이라는 건 이를테면 부모님이 뭔가 기업가고 아니면 기업가인 사람을 알거나 이러면 기업가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연 지원 학연이 중요하다고 뭐 굳이 뭐 그렇게 말하면 될 수도 있고. 앞에서 후천이라고 하면서 하우에벌로 던졌는데 그럼 선천 아니에요? 후천 뒤에 하우에벌이 나왔는데 그러면 선천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되나요? 그냥 이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선천적인 건 아니에요. 하고 나서 근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러나적인 느낌의 하우에버도 있지만 근데 말이죠. 이런 느낌의 하우에버도 있는 거. 지금 이게 그런 느낌이라고 봅니다. 근데 말이죠. 어쨌든 이 후천적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 공통되는 뭔가가 있기는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알겠죠?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막 반대를 만드는 하우에버는 아니다. 됐어? 예? 예. 비인볼브드랑 그냥 인볼브랑 무슨 차이예요? 그냥 인볼브는 능동이잖아요. 관여하다. 근데 이제 본인이 거기에 관여된다. 근데 관여될 가능성이 크다랑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랑 달라요? 근데 이제 내가 말을 그렇게 했는데 인발브는 무조건 타동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누구를 관여시킨다든지 아니면 뭐를 포함시킨다든지 우리가 보통 인발브를 능동으로 썼을 때 인발빙 이렇게 하면 뭐를 포함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뭐 속에다가 뭐를 포함한다 이런 게 이제 능동의 뜻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냥 내가 어디에 포함이 됐어. 포함이 됐다는 게 관여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포함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포함이 됐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쓴 거예요. 오케이? 비가 되다라고 쓰면 일반 동사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이거 네. 위에 아까 does을 doesn't 할 때 위에 beyond 그건 B가 아니라 become이잖아요. 앞에 has the potential 할 때 has도 맞고 여기 become도 맞다고 그랬잖아. become은 B가 아니라 일반 동사죠. 근데 b라고
거기 becom이라고 안 쓰 있고 be라고 돼 있어? beccome도 있고 be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동사 쓰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문제인데 대동사 있는 문장에서는 지금 become 썼잖아요. become. become은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 때 has도 될 수 있고 become도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둘 다 일반 동사라고. 됐어요? 됐어? 네. 자, 14강의 1번.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이거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에 거 더 중요했어요. 두 개 비교하면. 자, 얘는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앞에 거는 낼 만한 문제였고. 자,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date를 지금 동사로 쓴 거거든요. 투부정사 be able to에서 date는 동사로 쓸 때 연대를 측정한다. 그러면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화석의 연대를 측정할 수 있어요. 화석을 연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근데 여기는 이제 동격 그 암석에 기반한 암석에 묶여있는 암석에 들어있다는 거죠. 암석에 묶여있는 유해, 잔해, 인 화석이라는 거에 대한 동격 설명이라고. 화석들의 연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석이라는 게 뭐냐? 암석 속에 묶여있는 유해인 뭐의? 생명체들의 뭘로부터 나온 생명체? 과거의 geologic 뭐죠? 지질학적 시대로부터 나온 생명체들의 암석에 묶여있는 유해인 화석들을 정확하게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때 화석들이 are arranged 배열될 때 along a 타임라인을 따라서 연대순위죠.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따라서 배열될 때 과학자들은 볼 수 있어요.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어머? 점진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당연하게 보세요. 이제 일단은 과학자들이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타임라인을 따라 어느 거는 이쪽 어느 건 이쪽 이게 가능해지겠죠? 이해돼요? 근데 연대 측정을 정확하게 못하면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모르니까 타임라인 따라 배열한다는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보니까 뭐를 할 수 있어? 타임라인에 따라서 쭉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배열할 수 있고 그렇게 배열하면 한 생명체의 화석을 그렇게 배열하면 어떤 생명체가 갑자기 변하는 모습을 보겠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겠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겠죠. 근데 만약에 연대 측정이 잘 안 되면 막 뒤죽박죽으로 만약에 돼버린다면 이 새끼가 왜 갑자기 작아졌지? 아니 좀 커져가는 것 같다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 뭐를 알 수 있다? 점진적 변화를 알 수 있다. 알겠죠? 정확하게 측정하고 배열하면 점진적 변화를 알 수 있다. 반대말이에요. abrupt 갑작스런 혹은 sudden 알죠? 네, 갑작스런 변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쭉 제대로 나열하면 점진적인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뭐에서 뭘로 변해가겠어요? 아무래도 옛날에는 복잡했겠어? 단순했겠어? 단순했겠지? 단순한 것에서 뭘로? 좀 더 복잡한 생명 형태로의 점진적 변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n some cases 어떤 경우들에서 진화는 뭐를 통과하는 진화냐?
다양한 인터미디엇 중간에 다양한 중간 형태들을 통과해가는 진화. 얼마 동안 걸쳐 수백만 년에 걸쳐 다양한 중간 형태들을 통과하는 진화는 can be detected, 감지될 수가 있죠. 그리고 비교될 수 있죠. 누구한테 비교될 수 있어? 현재 상태 한 생명체. 역시 당연한 얘기예요.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타임라인에 따라서 배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생명체의 점진적인 변화를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형태들을 통과해가는 진화를 감지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현재의 값이랑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예를 들면 다 끝났어요. 이것도 또 이제 예시가 나오니까. 자, 예를 들면 그 가장 일찍 알려져 있는 종은 말에 살았습니다. 이거 대략이에요. 숫자 앞에 썸. 대략 6천만 년 전에 살았답니다. 최초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말은 6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according to fossil record, 기록이죠. 화석 기록에 따르면 was shorter, 더 작았습니다. 키가 더 작았어요. 20인치보다 더 작았어요. 20인치가 얼마라고? 50cm.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최초의 말의 키가 몇 cm? 50cm보다 더 짧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의 지금 저기 했지 말 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말이? 이만한. 자, 20인치보다 더 짧았어요. 높이가. 어디에서의 높이가? at the shoulders. 어깨에서의 높이가. 아, 또 중요한 단어 나왔죠? successive. 암석층들. 성공한 암석층? 아니면 연속적인 암석층? 연속적인. 조심해야죠. 같은 단어 하나. subsequent. 연속적인 암석층들은 yield가 동사입니다. 지금 yield 생산한다. 화석들. 뭐의 화석들을? 점점 더 커지는 말 종들의 화석들을 생산합니다. 생산한다는 게 내보여준다는 겁니다. 내보인다. 내놓는다. 당연하죠. 연속적인 암석층이니까 당연히 시간 순서대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점진적인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관되게 점점 커져가는 모습. 단어가 꽤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네요. culminate, 정점을 찍다. 더 쉬운 단어는 peak, 정점이거든요. 동사로 쓸 수 있고요. peaking in, culminating in, peaking in the horses of today. 자, 오늘날의 말들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이게 단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뜻도 되게 중요해요. 봐봐. 뭐라 했냐면 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연대순으로 만약에 배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 동일한 생명체의 어떤 변화를 알 수 있어? 들쭉날쭉한 변화? 아니면 점진적인 한 방향으로의 변화? 점진적인 한 방향으로의 변화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현재 알려진 말이
50cm였대.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이렇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이게 점점 커져왔다고 볼 때 이런 일관된 경향성을 따지면 정점은 크기의 정점은 어디인 거야? 지금이겠죠.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정점을 찍으면서 점점 커져가는 모습을 yield 내보여 줍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as I changed 뭐 하면서 합시다. as 크기가 변하면서 so 동사 주어 so 동주 그러면 s도 또한 마찬가지. 그리고 이때 소동주 할 때 동도 대동사여야 돼요. 그럼 크기가 변해가면서 다른 측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해석이. 마찬가지였다는 게 뭐야? 변했다는 얘기죠. 앞에 이 changed 받아줘야 되는 거니까 did. 크기가 변하면서 다른 측면들도 마찬가지로 변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뭐에 따른 측면? 그 말의 어나토미, 해부학적 구조, 해부학도 되고 해부학 구조도 됩니다. 해부학적 구조의 다른 측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이빨은 됐어요. 적응됐어요. 뭐에? 요거 to는 뭐에 적응된다는 그냥 전치사 to예요. 그냥 to 부정사 하자는 거 아니니까 뭐야? 동명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풀을 먹는 것에 맞게 적응됐어요. 이빨이. 그리고 그 뼈들, 더 lower leg, 더 짧은 다리의 뼈들이 fused, 뭐예요? 융합, 합쳐지다. 합쳐졌어요. 그리고 multiple toes, multiple, 다수의 toes, 발가락들이 진화했어요. 단 하나의 발가락으로 둘러싸여진 뭐에 의해서 이거 뭐라 하죠? 말구? 발구? 말발구. 네. 말발굽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단 하나의 발가락으로 합쳐졌습니다. 근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이 이하로는 지금 내가 써준 이 소동주 이거 외에는 그리고 해석할 줄만 의미상으로는 별로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금. 알겠어? 그나마 이 지문에서 독해상으로 견질 수 있는 건 내가 계속 반복돼서 얘기했는데 화석의 연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 그걸 연대순으로 배열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뭐다? 한 생물의 일관되고 점진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이 말이 다예요. 나머지는 다 예시들인 거고 지금. 알겠어? 됐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쌤, 안 됐어요. 이제 가서? 아, 제가 빨리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 아 그랬어. 아니 뭐 저 정인이 거. 네. 더워 죽겠는데. 안 덥니? 더워요. 그치. 켜져 있는데 왜 이렇게 몇 도로 해놨길래? 18도? 그럼 주은이가 죽을 텐데. 22도. 아까가 22도. 에? 그럼 20도. 자, 갑니다. 아! 쉬었다 해. 아, 요거 좀 문제되는 질문. 저거 또 이해가 어려운 질문이니까 머리 좀 식혀. 아, 이거 인간한테 맞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안 되겠네.